자, 드디어 나왔습니다. 경상남도 교육청의 학교 통합 지원센터. 올해 성적표가 나왔어요.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무려 수천 명의 교직원들이 직접 점수를 매겼다고 하는데요.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꼼꼼하게 뜯어보시죠. 학교를 도와주는 서비스에 성적표를 매긴다. 좀 재미있는 발상이죠? 과연 올 A+를 받았을까요? 아니면 보충 수업이 필요한 과목도 있었을까요? 궁금하시죠? 자, 그럼 첫 장부터 한번 같이 넘겨보겠습니다. 성적표를 보기 전에 이 학교 통합지원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부터 알아야겠죠? 사실 간단해요. 선생님들이 막 서류 작업이나 복잡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만든 곳이에요. 말 그대로 학교의 지원군인 셈이죠. 어때요? 취지는 정말 좋지 않나요? 자, 그럼 성적표의 제일 첫 장, 바로 출석부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. 이 좋은 서비스를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을까요? 한번 보시죠. 이건 좀 뜻밖인데요. 무려 55%,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교직원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이 지원센터를 단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.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어도 뭐랄까 있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쓰기 어려우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?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소위 파워 유저, 그러니까 1년에 10번 이상씩 이용하는 분들은 작년 2.9%에서 올해 4.2%로 오히려 꽤 늘었어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네, 맞습니다. 한번 맛을 본 사람은 그 편리함에 푹 빠져서 계속 찾게 된다는 거죠. 그럼 대체 누가 이렇게 파워 유저가 되고 있는 걸까요?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와, 이 차이 좀 보세요. 교장, 교감 선생님 같은 관리자분들은 85%나 이용 경험이 있는데 정작 현장에서 아이들과 부딪히는 일반 선생님들은 18%밖에 안 돼요. 이건 좀 심각한 문제죠.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 좋은 서비스가 아직 가닿지 않고 있다는 거니까요. 자, 그럼 이용률 이야기는 이쯤 하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. 서비스를 써본 사람들은 과연 만족했을까? 드디어 이번 성적표의 핵심, 최종 점수를 공개할 시간입니다. 와, 점수 보세요. 89.7점입니다. 100점 만점에 거의 90점이에요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이건 뭐 한번 써보기만 하면 만족도는 거의 보장된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종합 점수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.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반적으로 만족하냐는 질문에는 88.4점, 그리고 실제로 내 업무에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는 90.9점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막연한 느낌보다도 딱 구체적인 업무를 하나씩 도와줬을 때 아, 이거 정말 좋다 하고 더 크게 체감했다는 뜻이죠. 성적표에 보면 유난히 점수가 높아서 참 잘했어요 도장 꽝 찍어주고 싶은 과목들이 있잖아요.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우등상 수상 과목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. 첫 번째 우등 과목은 바로 학교시설 지원입니다.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태풍 오기 전에 위험한 나무까지 잘라내고 운동장 흙 고르게 펴주고 이런 일들이요. 학교에서 직접 하려면 정말 번거롭고 힘든 일이잖아요. 이걸 대신해주는 서비스인데 과연 점수는 몇 점이었을까요? 무려 92.55점입니다. 이건 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죠. 생각해보세요. 학교 입장에서는 시간도 아끼고 예산도 아끼고 또 신경 쓸 골칫거리 하나가 주는 거니까요. 현장에서 얼마나 큰 호응을 얻었는지 이 점수 하나로 딱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. 5등 과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교직원 필수 연수 지원인데요.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거요. 모든 선생님들이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인데 이걸 학교마다 따로 준비하려면 그것도 일이잖아요. 강사 섭외하고 일정 맞추고 이걸 지원센터에서 딱 해결해 준 거죠. 점수 보시죠. 92.0점. 이것도 정말 높은 점수죠. 아무래도 심폐소생술 교육처럼 우리 아이들 안전이랑 바로 연결되는 중요한 연수를 아주 체계적으로 딱 지원해 주니까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칭찬할 만한 점수들을 봤는데요. 진짜 좋은 성적표는 앞으로 뭘 더 잘해야 할지 알려주는 거잖아요. 이제부터는 조금 아쉬웠던 점,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왼쪽은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야 하는 것들이에요. 아까 봤던 시설 지원 같은 거죠.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오른쪽
중점 개선 영역입니다.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은 이거 정말 중요해요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지원센터의 서비스 만족도는 그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들이에요. 예를 들면 기간제 선생님 채용이나 학교에 갑자기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. 중요도는 높은데 만족도는 낮다. 바로 여기가 다음 학기 숙제인 셈이죠. 실제로 설문조사에 남겨진 안 선생님의 의견인데요.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결국 학교에서 가장 원하는 건 두 가지예요. 첫째, 귀찮은 행정 업무 좀 줄여달라. 둘째, 우리 학교 예산 아낄 수 있게 도와달라. 아주 명확하죠? 자,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가 다음 학기에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현장에서 나온 요구사항들을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. 첫째, 칭찬받았던 시설 지원 있잖아요. 그거 앞으로 더 자주, 더 폭넓게 해달라는 겁니다. 둘째, 선생님 갑자기 아프시거나 할 때 필요한 대체 인력, 제발 좀 더 빠르고 좋은 분으로 구해달라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기간제 선생님 뽑을 때 학교가 해야 하는 서류 작업이 너무 많으니 이것 좀 확 줄여달라는 거. 이 3가지가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. 자,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. 학교 통합지원센터 써본 사람들은 이거 정말 최고다 하면서 90점을 줬어요. 그런데 문제는 아직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서비스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지원센터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. 결국 이 모든 노력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.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직 아이들 교육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. 오늘 성적표를 쭉 보셨는데요.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음 학기에 딱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면 과연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?